네, 안녕하세요. 용의자 Y의 수사반장 정미혁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유한양행, 두 번째 용의자 LG전자, 세 번째 용의자는 CJ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유한양행, 그의 알리바이는 실적 부진 주가의 반영, 성장성에 투자하라. 네, 주가는 이달 초에 정고점을 찍은 후에 조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에 투자하라는 이 알리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게 되면 유한양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왜 한미화품보다 못 가느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너가 이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한미화품처럼 오너에다가 이제 R&D 역량을 집중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매출 대비해서 1조를 내는 굉장히 큰 대형, 국내 기준으로 대형 제약사 치고는 R&D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600억 수준 정도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1000억 이상으로 늘린다고 의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투자 과정이 이루어가면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게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 유한양행의 지금 R&D,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 R&D 비용에다가 돈을 들여지 못한다는 이유는 회사가 연간으로 벌어들인 순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고 이제 조금씩 작은 계단을 올라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사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반대로 적극적으로 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사들 전부 다 파이프라인이 다 다양하게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빵원이 되는 이런 리스크가 큰 것들,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신약 가치가 충분하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에는 우리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먹을 생각도 없는 거고요. 회사 자체가, 이 알리바이 자체가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오너 중심으로 R&D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시면 유한양행이 역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낮다고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죠. 회사가 연간으로 조금씩, 연간 한 10% 내외의 성장을 조금씩 하고는 있으니까. 최근 어떻게 보면 회사가 변신을 하겠다. R&D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연간 500억 버는 회사가 10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지금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좀 어중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추격 매수라든가 아니면 저점이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의견 주시는 건가요? 체포하겠습니다. 네. 네, 유한양행 일단 보수적인 의견에서 체포의 의견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유한양행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위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에 대한 상승 전환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위험이라고 좀 분류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뭐 긍정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4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보다 한 55% 정도 급감을 했는데,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광고비 이러한 부분들, 즉 이제 판관비가 좀 증가를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판관비가 증가로 함으로 인해서 이익 회복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로만 본다면은 현재 판관비가 차후 뭐 좋은 결과로 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15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 R&D 프로젝트를 투자를 해왔습니다. 상위 뭐 제약사들과는 틀리게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약하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디스카운트, 즉 이제 소외를 좀 받아왔는데, 작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경쟁업체와는 달리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충분히 뭐 가능성은 뭐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국내 바이오 벤처들과 협약을 통해서 현재 지금 보유한 뭐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공동 개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 역량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할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거 같은 경우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 원료 의약품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런 이제 원료 의약품 매출 증가 요인들로 본다면 C형 간염 치료제 원료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C형 간염 치료제 이제 원료 수출 규모가 2014년 정도에는 한 490억 정도, 약 한 500억 정도였고요. 2015년 정도에는 1,060억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1,60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한 30% 정도 지금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C형 감염에 대한 매출의 규모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유한화학 같은 경우는 2015년 2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좀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생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자회사 중에 유한 캠벌리도 있는데, 이제 중국 기저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회사들의 좋은 모습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다면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관점이 뭐 저점이라고는 크게 좀 보지는 않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이 유한양행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게 제시가 됐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미약하다. 또한 지분 투자는 적극적이지만 이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고밸류에이션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수급 또한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현재는 조금 매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보수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LG전자. 그의 알리바이는 G5를 통한 반격, 외국인 기관 양호한 수급. 네, MWC 이후 G5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바이대로 수급도 양호한 것 같은데요. 정말 G5를 통해서 좀 반격이 가능할까요? 이 친구는 아주 전형적인 양치기 소년, 시장의 양치기 소년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요. 완벽한 혐의로 드러난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어중간한 행보를 보여주는 걸로, 하지만 항상 이 위험한 후보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G5 항상 나올 때 G2, 3, 4, 뭐 G4 나올 때마다 G4는 G4가 됐죠. G5 뭐 이런 거 한번 지금 스펙을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들이 프리미엄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이미 목까지 차 있는 상태고요. 갤럭시하고 아이폰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도중에 자기네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한 번도 스펙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타사 대비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새로운 신제품 프리미엄 스마트 디바이스를 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다음 분기부터 이번에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죠. 다음 분기부터 우리가 MC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 지 한 2, 3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지금 MC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이 핸드셋 디바이스의 경쟁력은 LG 스마트 디바이스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안 팔립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가 다른 기회비용 같은 거 측면에서 좀 B급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이건 세일즈가 되는 숫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1,000만 대를 팔아 넘기는 모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작년 6천만 대를 판 LG전자가 올해 G5를 통해서 1,000만 대를 무조건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억측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즈니스들이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번 보신다면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MC 사업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쪽을 볼까요? 이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 이 MC라고 되어 있는 영업이익에 HEMC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 1분기에 갑자기 흑자를 내고 연간 작년에 마이너스 48억을 냈던 480억을 냈던 것을 올해 300억 플러스를 낸다? 제가 봤을 때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레포트에 나오는 패턴들이었고요. 네. 그 위에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제 가전 쪽들은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Vehicle Component라고 있는 VC 부분들인데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으로서 LG그룹이 지금 굉장히 잘 밸류체인을 형성을 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자체에는 거의 흑자를 냈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흑자 내지는 아니면은 영업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주가 차트를 혹시 볼 수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LG전자를 한동안 상당히 매매를 많이 했고 굉장히 좋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앞단에서 이루어졌던 이 기대감이 형성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이 앞단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실질적으로 VC 사업부 전기차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G5 나온다고 지금 떠들어대고는 있는데 분명히 마케팅 비용만 나가고 제대로 별로 지금까지 했던 거 봤을 때는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실적이 쫓아주지 않는데 이거를 가만히 들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LG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당장에 팔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럼 위험한 친구. 네, 위험한 의견을 LG전자 양측의 소년으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LG전자 용의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LG전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선 석방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의 석방이라기보다는 MWC G5 공개라든지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당분간은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 관점의 의견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5에 대한 부분인데 초기 반응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쟁사의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대결 구도 항상 이제 이런 스마트폰 대결 구도가 나왔는데 우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영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G5 공개 이후에 출시 즉 이제 판매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한 4월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쪽으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예측으로 봤을 때는 판매량이 거의 400만 대에서 연말까지 1000만 대까지라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1000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4월 전까지 봤을 때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같은 경우 기간, 특히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중심으로 하는 매수가 또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일봉이라든지 주봉 기준으로 매물벽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매물벽은 아까도 말했듯이 4월 전까지 즉 한 3월 중순까지는 한 번 정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LG전자 즉 전기차라든지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LG전자는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최소한 10년 정도의 먹거리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한 전장 사업부에서는 약 한 20조 가까운 수장고를 통해서 한 2020년까지는 한 매출 정도가 한 6조 정도까지는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GM 쪽의 부품을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전기차 즉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LG전자의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가 이제 가전 부문이라든지 이런 TV 쪽 그리고 이제 성장 산업으로 진행해 왔었던 스마트폰이었는데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장 부품 쪽으로 이제 시각이 좀 바뀐 상황인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감만은 좋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모습은 그래도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일단 G5 효과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전기차와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G5와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실적이 이제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또 보수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LG전자,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CJ ENM,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규제 우려 과도, 매력적 주가 수준. 네, 이번 달 초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CJ ENM 알리바이 좀 이 용의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모든 사업부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가 뭐 게임 사업부가 플러스를 내면서 이 회사가 10,000원부터 지금 뭐 10만원 가까이까지 올랐었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뭐 방송 부분이라든가 방송 부분이 지금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죠. 네. 게임 부분은 분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방송 부분이 작년에 장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사실 이 친구가. 뭐 TVN에 뭐 내노라 하는 뭐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다시 이만한 숫자가 가능할 정도로 또 흑자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 부분이 CJ ENM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절대적인 포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방송 부분 여기서 과연 작년만큼의 히트를 내고 더 이상의 플러스를 낸다. 지금 매출 수준을 보게 되면 연간으로 그건 거의 뭐 5%에서 10% 내외의 아주 저성장이라고 상대적인 저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 만약에 이런 것도 시장이 주목을 했고 올해도 이런 방송 부분이 증익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뭐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분명히 상승 트렌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회사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했다면 과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시장이 어디겠습니까? 뭐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한류 콘텐츠를 내서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공산당이 인터넷 내에서 돌아다니는 콘텐츠까지도 하나하나 다 감수를 하고요. 뭐 드라마 한 편당 뭐 몇 억 뭐 이하로 이렇게 상한액을 정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중국 규제, 중국 기업이 아니면
외국 기업한테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처음 시작되고 이게 다운 트렌드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들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네. 위험하다고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CJ E&M 용의자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CJ E&M 저는 우선 석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콘텐츠 규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국내 한류 콘텐츠업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증거 같은 경우는 TVN 쪽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인데, 준비한 표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더욱 더 시청률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응팔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꽃보다 청춘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호응이 이끌고 있고요. 또한 지금 TVN에서는 신서유기 2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이 당분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로 봤을 때 이제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위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하면서 앞으로의 좀 주가를 좀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J E&M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실적 우려감도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석방의 의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시각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 개척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CJ E&M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서동수 과장님께서는 아쉽게도 오늘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고요. 양태준 대리님께서는 LG전자, CJ E&M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두 용의자 중에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우선은 CJ E&M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73,000원 부분 지금 현재 7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밑을 깨고 내려간다 해도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7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